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말하는 조덕재 TV의 저질만평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질개그 BJ 준입니다. 예, 조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음악은 저작권 괜찮나요? 이거는요 유튜브에서 허락한, 진짜? 유튜브 안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노이로제 걸리겠어. 그냥 마음껏 틀어도 됩니다. 진짜? 이것도 계정 정지당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쓰라고 이렇게 나온 거 다운로드 받을 그렇군요. 네. 막 틀잖아지 막 틀어. 들어보세요. 짜증이 나갖고 지금 막 짜증이 듣고 많이 싶습니다. 짜증나.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파. 사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기 연구소에서 어제 방송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출연한 영화를 제가 좀 편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조금 보여드렸죠. 그럼요. 그랬다고. 보여주는 중간에 네. 이거 또 실시간 스트리밍 생방송을 하는 이 부분을 또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냥 음악 틀거나 이런 것들, 뭐 영화 보여주고 다른 컨텐츠 전혀 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모두가기 연구소가 아마 한 3개월 정도 또 아마 실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올릴 거고요. 저희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새로운 계정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하고 아마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뭐 한 2-3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녹화 방송을 녹화로 해서 최초 공개로 하면서 저희가 또 댓글에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한 2-3일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새 계정, 우리가 생방송용 계정에 대해서는 뭐 테스트 거친 다음에 새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도 네. 다 유튜브에서 허락하는 음악들이에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마시고. 뭐 어쨌든 뭐 방송을 해 가기가 다양한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재미 추구를 좀 해서 이런 걸 좀 쓰려고 그래도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나오니까. 네. 물론 조 선배님이 뭐 다 출연한 영화의 그 부분들이에요. 네. 다 조 선배님만 나오는 위주였는데 그렇죠. 저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내 얼굴 나오는 걸 트는데 라고 하지만 저작권은 이제 조 선배님한테 없다. 그렇죠. 제작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한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보다가 막판에요. 네. 야, 26년 멋있는 장면만 누가 전두환이 딱 저격하는 장면에 뚝 끊어진 거야. 그렇죠.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것도 저작권 페널티 오나 보다. 네. 역시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돌아버리겠어. 무지하다 보니까 축구도 잠깐 올렸다가 그렇게 조덕재 TV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콜롬비아의 그 TV예요. 콜롬비아에서 TV 제작 걔네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걔네가 저기를 했더라고. 페널티를 조사하면 나옵니다. 저도 콜롬비아의 조덕재 TV가 소개가 된 거군요. 그럼요. 그렇다고 봐야죠. 좋은 쪽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불편하셔도. 오늘 그 저질만평 시간 내용 또 이 썸네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또 함부로 입 놀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뚜껑이 열렸다고요? 그러게요. 맨날 난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잠잠히 넘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만 결국 뭐 오늘 지금 돌아오셨죠.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뭐 그냥 또 사고를 치셨네. 뭐 어떤 사고입니까? 미쳐버리겠어 아주. 지금 말입니다. 석유값이 말이죠. 배럴당 지금 80불로 육박을 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을 했는데 80%는 뭐 그냥 80%로 났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말이죠. 더 위험한 사실은 이 원유가 100불에서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200불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미국은 아무 상관 없어요. 미국은 석유값이 올라가면 더 좋아요.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가 더 좋아합니다. 산유국들은 오히려 좋죠. 특히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정말 뭐 땡큐베리 마치. 땡큐베리 마치죠. 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는 뭐 이 석유값에 따라서 그 자국의 예. 경제의 상황이 좋아졌다 좀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네. 한 80불 정도가 되면 호황이 됩니다. 80%가 넘어 80달러 정도가 넘어가면 근데 그러니까 200달러까지 가면 러시아로서는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야. 네. 미치겠다. 대박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좀 어딜 파서 좀 블랙 골드 석유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답할 때 말이야. 소주 값도 또 100원이 올라고. 맥주도 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술집 가시면요. 4,000원 시대 끝났어. 5,000원이야.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아주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사고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을요 마지막으로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3개국 다녀왔죠. 또 무슨 실수를 하나 하는 그 걱정이에요. 전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막 졸이면서 정말입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또 뭐 일이 있었나요? 미치겠습니다. 국민들은 뭐 별다른 실수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근데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고 마음을 졸여야 이게 됩니다. 마음을 이게 졸이는 거를 이렇게 상처를 또 줘야 되나? 자, 축구 말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네. 예, 축구는 후반 그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저리 타임 네, 골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인저리 타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야구에서 말입니다. 야구 좋아하시죠? 네. 그 9회 말 투아웃부터가 뭐 야구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진짜 야구다. 그때부터가 야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마조마한 그 외유도 많은 국민들이 말이죠.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하. 사고가 터지고 네. 말았군요. 이 순방 전에 이제 뭐 이 카자흐스탄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을 아하. 이렇게 훈장을 준다 했다고? 예, 수여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무슨 훈장인지. 뭐 그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주는 아하. 그 훈장이죠. 감사 훈장 예, 그런 거 예.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왜? 이 훈장이 그 뭐라고? 뭐 특별히 네. 사실은 뭐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자기 나라를 방문해줘서 뭐 네. 감사 표시 정도거든요. 큰 그렇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취소를 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세계사 이런 그 외교에 있어서 예.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아니 무슨 상을 줄상을 안 준다는 건요 굉장히 뭐가 그것도 주기로 했던 상황. 기분이 그쪽에서 네. 영 기분이 더러워서 말이지 줄 수가 없는 이게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워서 안 주는 거야. 왜? 나쁜 정도면 그냥 그래도 뭐 주기로 한 거니까 라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안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죠. 연합뉴스가 보도를 예. 했는데요. 네, 한번 제가 봐주시죠.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일단 그 만동님 어서 오세요. 네. 만왕님 어서 오십시오. 예. 국보개님 아유 오셨네요. 아유, 예. 네, 스프링플라워 오셨네요. 네. 아유, 골뱅님도 오셨고. 골뱅님도 오셨고. 멸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러니까 이상하다. 이해해주세요. 우리 인사했어요. 네. 카자흐스탄, 문 대통령 훈장 수여 계획을 취소. 네. 야,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네.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다가 자국 정치 일정을 이유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국 정치 일정이 뭐야? 취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이런 참 이게 지금 참나. 좀 쪽팔린 진짜 이게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일 같은데요. 개쪽팔림이죠. 이건 제가 봐도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 줄상을 안 주냔 말이야.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야 네. 준비를. 청와대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제평화협력 증진에 공헌한 이 내용이 나오네요. 국제평화와 협력 증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도스트 훈장이랍니다. 네, 도스트 훈장을 문 대통령에게 주려다가 양국 협의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쪽팔리다 진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카자흐스탄이 6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카자흐스탄 6월 9일 날 조기 대선이네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토카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의 훈장 수여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하면서 하루 전에 양국 협의하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훈장 수여 취소 사유로는 거론된 조기 대선은 이미 예고된 정치 일정이었던 만큼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얘기가 나와 있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은 뭐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조기 대선 네네네. 시기인데 어허. 이거는 뭐 변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조기 예선에 이미 나와 있는 분들이고. 네, 이미 조기 예선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토카예프 이제 대통령이 그 대선을 치르기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아직은 이제 대통령 그 임시로 대리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은 대통령이 그 대선을 통해서 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거의 되는 거는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훈장 수여가 부담스럽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야, 이건 준비를 아예 안 했어야죠. 이거는 그 이제 주기로 했던 건데 뭔가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 큰 실수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기자들이 동행했던 그 기자들의 그 말에 네네. 따르면은요. 네. 하루 전에 취소된 것도 아니고요. 어허. 그 계속 그날 네.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날 다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에게도 네. 뭐 훈장 수여하니까 다 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기자들도 다 준비하고 이제 막 다 세팅하고 있는데 그 수여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특히 이제 외국 정상들에게 주는 외국인에게 주는 네네. 이런 훈장이 그것도 외국인 중에도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럼요. 네, 이런 외국 정상에게는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무슨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와줘서 감사하다. 네네. 서로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선물 주는 거나 같은 겁니다. 어허.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했다. 이거는 이걸 외교적 상당한 결례이고 결례죠. 또 그런 결례를 할 만큼 뭔가 불편한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네. 갑자기 야 그거 주지 마. 훈장을 만들다가 참. 뭐 뽀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거 주려고 다 이름도 파놓고 했을 거 아니야. 1시간 전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집어 던졌거나. 그러니까요. 그랬던 들놓고 치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이러는데 그건 이유가 또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1시간 전에 바로 돌발적으로 아유 상관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더럽다.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요. 그 문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뭔 실수를? 말실수. 말실수? 항상 말실수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아, 이거 좀 말이야 막걸리야 막 좋겠는데. 맨날 그러잖아. 말이냐 막걸리냐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이 얘기죠. 그 말실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일단 카자흐스탄을 좀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이전에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죠? 누르스탄 대통령. 누르스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도카예프는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또 있죠. 예, 있어요. 이 누르스탄 대통령이 원래 임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럼요.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갑자기 올해 대행을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이 카자흐스탄이 생기면서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영웅이네. 영웅이고 국부입니다. 국부. 국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주도하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누르스탄인데 이 사람이 요즘에 잘 살아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 잘 삽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이 그 소련 연방으로부터 해체가 되면서
독립을 하고 났더니 그리고 뭐 저 땅덩어리도 말이요 세계 8번째로. 예, 땅덩어리도 넓고 그다음에 서구도 많이 그렇죠. 네. 유전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살게 된 이유가 네네. 유전도 사실은 누가 팔아줘야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립을 딱 하고 났더니 그 나라에 이 핵무기가 아하. 뭐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 개념으로 해서 이 새끼들 좀. 예예 그 나라 새끼들이었네요. 예 완전히 그냥 노다지가 있었던 겁니다. 석유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핵무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 소련의 핵무기였던 건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갖게 된 거고. 예, 그 나라에 있었던 거니까 그 나라께 된 겁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 또 카자흐스탄이 이제 유럽 쪽에 가깝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나서서 그 핵무기를 다 신고를 하고 핵무기를 이제 폐기하는 조건으로 한 기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잘 살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 뭐 사임을 한 거야. 예, 누르술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게 미국하고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이제 공군기지를 누르술탄이 그 대여를 해주면서 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누르술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영리한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미도 하지만 친러 정책도 써요. 그런데다가 친일 정책도 씁니다. 이야. 야, 이거 제대로 됐다, 제대로. 제대로 된 대통령. 왜냐면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다 그냥 쓸데없는 친중하고나 하고 있는데. 친북하고 하고 있죠. 친북하고도 하고. 이 누르술탄 대통령은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교묘하게, 뭐 등거리 외교라고도 할 수 있고, 교묘하게. 이렇게 잘하는 양반이.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아무래도 그 푸틴 대통령하고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직 누르술탄이 거의 그 카자흐의 전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딸이 그 이제 뭐 북한으로 치면은 노동당 뭐 당수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자기 딸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잘 심어놨네. 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도카예프 이제 뭐 대통령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 누르술탄이 어버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정치적으로 업어서 키웠던,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한테 충성 맹세를 한. 그러네, 충신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똑하다. 실질적으로는 이 누르술탄 전 대통령이 실권을 다 가지고.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부럽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가 지금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되게 되면 그 수도 이름이 맞아요. 대통령이 누르술탄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카자흐스탄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최고네, 전 대통령인데 근데 이 호치민이야,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승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우리 정권에 싫어합니다. 이승만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이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깜빵 보냈죠.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이 전직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야? 깜빵 그 얘기 하진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 깜빵에 있어야 될 사람이 뭐 아주 거만하게 있으니까 또 지금 뭐 이승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 그날에서 국부로 칭송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가운 시선이나 어떤 태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대놓고 다 막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나 진짜 미치겠다. 네. 그런 거 같아 느낌에. 왜냐면 줄상을 말이지 1시간 전에 취소한다는 거는 기분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준 거야.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이게 들어온 거지. 만약에 이분 갖고 얘기했으면 이건 진짜 또 빰 맞고 빰빰 들어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건. 그렇죠. 진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갖다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참 이거 그런 거 같네 느낌에. 뭐 지난번 말입니다. 중국에 가서 그 시진핑에게 처음 맞았잖아요. 누가? 혼밥한 거. 그렇죠. 10끼를 갖다 그냥 혼자서 혼밥을 한 것처럼 참
둘 사이에 말이죠. 분명히 누르술탄 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그 뭔가 또 중대한 원한 관계가 생길 만큼 말이죠. 실수한 게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야. 딱 냄새가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추정하시는 이유가 지금 다음 보도 내용에 이제 누르술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예,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다 지금 폐기하고 있잖아요. 폐기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는데 이 원전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예,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조금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 문 대통령 앞에서 카자흐 실권자인 그분이 원전을 짓고 싶다. 뭐 술탄 그분이요. 누르술탄 그분이 원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나자르바예프가 했군요. 경제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아까 누르술탄 아닌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누르술탄이 이제 전 대통령이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인데, 예. 그래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 우리는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쓸 생각 중이다. 화력 발전소인데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대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원전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고 있어요. 근데 있다고 얘기를 하셨네. 그래서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1호기를 사막지대에서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추진을 한다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 참 어떻게 내용 어떻게 지금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어이없어. 이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나자르바예프 아니 나자르바예프는 이제 그 전직이고요? 대통령이고 지금 현직 그 도스톱 아니죠 누구죠? 그렇죠 누수. 누르술탄은 전직 대통령이고 어쨌든 현재 지금 이름이 여기 애들 이름이 어려워. 누룽지라고 하세요 그냥 누르술탄. 누르술탄은 누리끼리 한 거. 도카예프가 현직 지금 대통령 수행 중이고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거죠.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이군요. 그렇죠. 존나게 길다 이름이. 씨발 그냥 나자르가 어렵고 누르술탄이 좀 쉬운 거 같아. 근데 지금 이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이 누르술탄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먼저 나눈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과 먼저 나눴나 보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 이거 내가 키운 고놈하고 뭐 경제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은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거기에서 뭔가 조금 이 도카예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지 않았나? 뭔가 뒷담화를 이거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됩니까? 라고 그냥 원래 오지랖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좀 갑질을 한 거 아닌가? 갑질. 그럴 수도 있고. 왜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라고 보니까 또 이제 뻐기는 갑질을 한번 했는데 그 입장에서는 어디서 갑질이야? 뭐 화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더러운 기분. 그 카자흐스탄의 국부인데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제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그 누르술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한다거나 이래서 뭔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투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가지고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게 뭐 매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 때문에 뭐 위험성 때문에 지금 원전을 파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다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도 못할 지경이 됐고 그렇죠.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카자흐 쪽에서도.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기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다 싫은 거야. 혹은 또 이 이승만과 같은 국부라고 하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거를 감사해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치겠다. 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아야 말이죠. 네, 막 이게 참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이 원전 참 좋다. 원전이 우리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다 그걸 폐기하면서 폐기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는 뭐 그냥 우리 최고다, 안전하다. 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장난하는 거지 대놓고 아랍에미리트 1호기도 막 우리가 졌다 그래갖고 잘 운영하고 되고 있고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거기서 평가를 받았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막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것도 그 국가대표, 국가 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참 그 신뢰감이 이게 모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 완전 막 막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내용의 발언을 또 했네요. 이건 또 뭐 보겠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거 참 진짜 한번 보시죠. 네. 무서워가지고 글을 읽기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 비핵화로 이 뭐야? 미국의 안보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얻는 카자흐스탄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엄마, 즉 카자흐스탄은 비핵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범 사례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맞아요 이거?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이거. 이거 그렇죠. 트럼프 미국이 시종일관 얘기하던 그 빅딜, 그 노란 봉투, 모든 걸 내놓고 저기 김정은한테 얘기했던 거. 미치겠다. 그리고 이 2차 미국 그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자발적 어디나요? 있어요. 자발적 비핵화로 미국의 안보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얻어야 된다. 카자흐스탄이 그랬다. 이렇게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발적 비핵화를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그래서 없어요. 예, 트럼프가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핵을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거기서 미국의 핵을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다 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빅딜 미국이 얘기하는 얘기를 김정은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정신 차린 건가요? 뭐죠 이거? 아니면 2%의 천재설이 먹히는 건가? 여기서 지금 열받게 하려고? 2%의 천재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이 지금 때려 죽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빅딜을 하자는 거잖아 지금. 김정은 너 빅딜해. 나는 왜 카자흐스탄도 처럼 김정은이도 했으면 좋겠다. 핵을 내려놓고. 진짜 뭡니까 이거 저 아니 이상한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카자흐스탄이 제가 알기에 북한하고 굉장히 친해요. 네. 러시아만 친한 게 아닙니다. 네네. 제2의 북한이라고 해도 그런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을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독립하고 나니까 수십 기가 자기 땅덩어리 안에 이제 소련이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럽.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발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입장이 완전 다른데
지금 카자흐스탄 저는 가가지고 또 빅딜을 김정은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찍혔어. 혀를 깨물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아예 그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도대체 그런 알고 했다면 진짜 천재 같아.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오락가락하는지, 아니면 정말 천재설의 2% 연맥이기를 들어간 건지 북한에. 이해가 안 돼요. 또 이걸 듣는 카자흐스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지. 그러게. 또 왜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여기 가가지고는 또 1대1로, 여기 카자흐스탄도 1대1로 하고 연관성 있는 나라인데, 중요한 그 거점인데, 여기 가가지고 또 1대1로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밥을 한다면서 죽을 만드는 건지, 또 밥을 다시 짓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 김정은이 잘못하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 건가? 참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 좀 미치겠네. 해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저 한번 보도록. 자, 그럴까요? 예. 네. 아하. 이 내용 네. 보시죠.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다 그 동네예요. 네. 등 구소련 연방 3국에 적용이 돼 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CTR은 협력적 위험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네. 미국 런 루거 상원 의원이 발의하여서 네.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CTR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경제 지원을 받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이 성공적으로 제거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CTR은 핵시설 및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폐기 비용과 함께 교육, 과학,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핵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의 재교육 및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CTR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서 경제적, 인적 지원은 물론이고 핵 폐기에 따른 검증 및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네, 야. CTR 즉 이 뭐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네. 이게 이제 다 소련에서 이제 그 독립한 나라들인데 이 그렇죠. 나라들이 어. 독립하고 났더니 핵무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소련이 배치해 놓은. 네. 그래서 이거를 CTR 즉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 그래, 같이. 연합해서 네네. 이제 핵무기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제거하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이런 포괄적 프로그램인데 네. 더군다나 또 그것도 나와 있죠. 그 기술자들도 기술자. 뭐 과학자 저번에 및 기술자의 정착 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 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그렇죠. 못하도록 네, 이렇게 그게 해줄게. 이제 그 김정은이한테 트럼프가 준 노란 봉투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자들 다른 쪽으로 다 그 경제 쪽으로 다 돌리든지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이 빅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김정은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하. 그게 주장을 한 거야. 참나. 아 이게 지금 어. 이렇게 말을 갑자기 바꿔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정신에 돌아오신 건가요? 도대체 빅딜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정말 하고 이거는 예. 스몰딜을 여태 하시다가 와갖고 뭐 약줄 한잔 하신 건지 갑자기 왜 올바른 말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거- 지금 할 시점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나라에다 할 말인가? 카자흐스탄에다? 난 지금 이런 생각을 이거 해요. 김정은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거죠. 여튼 이거는 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네.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서 말한 이 내용이 빅딜 이 내용으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4월 11일 날 한미일 협상에서는 네. 거기에 충실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연장선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1대1로는 한다 그러고. 미치겠다. 지금 왜 이렇게 한국이 이제 복잡해? 한국이 왔죠. 그렇죠. 왔는데 어.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 얘기 듣고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까요? 아하, 하겠습니까? 더 개쓰레기를 보지. 그러게 말이죠. 오늘 저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톡에 어. 그 무거운 열차를 끌고 갔어요. 열차를 타고 왔죠. 네, 뭐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갔는데 그거 왜 그 비행기 타면 금방 갈 텐데. 그가 한 양이 놀랬어요. 50톤이나. 한 양이 기차 양이 있잖아요. 그 무게가 네, 무게가 뭘 그렇게 잔뜩 실은 그게 방탄이랍니다. 아. 탱크 무게야 한 대 50톤이면 근데 이 포를 쏴도요. 예. 절대 뭐 까딱 없는. 그렇게 해놨겠죠. 근데 왜 그걸 타고 갔을까요?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렇죠. 자기 자신이 비행기로 가면 빠른데 안전해. 이거 떨어지면 죽거든요. 비행기는 미사일 하나 날라. 네. 날개만 툭 부러져도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고사처럼 될 수 그렇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겠네요. 뭐 어쨌든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지금 소련의 푸틴을 만나고 있는데 같이 푸딩을 먹겠죠. 예, 내일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 푸딩을 먹으면서 이 사실을 지금 들었을 거예요. 네. 얼마나 욕을 하겠어 지금. 푸틴 앞에서 이게 사람이냐고. 그러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쳐 맞을 만한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충격적이지 이거는. 아니 이 하라방이 지금 이 노망이 난 거네 뭐네 뭐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뭐 배신감을 뛰어넘어서 네, 맞아. 이거는 정말 원수가 되지 않을까? 얘가 나를 갖고 놀았나? 어? 지금 나한테 둘이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즉 미국의 어떤 그런 무기들 싹 빼고 이 북한에 근접해 있는 이 괌까지 말이죠. 다 무기 일본 괌 다 미국의 무기 빼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뭐 완전히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해가지고 이 CTR 즉 CTR을 한 카자흐스탄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건 웃겠는데요. 김정은이 정말 죽일 만한 때려 죽일 만한 몽둥이 들만하죠. 충격적인 이야기고 카자흐스탄 쪽의 대통령들도 여태까지 스몰딜을 주장하고 그렇게 바리바리 돌아다니시던 분이 두 사람 갑자기 말이야 당신네들처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먹히는 얘기입니까?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제정신으로 보겠냐고. 말하는 내용이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쭉 그동안 지켜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없어요? 그때 달라요.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브레인이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다르고 미치겠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왔을 때 다르고. 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윤지호 씨가 톡 켰어요. 윤지호 씨가 압니까? 갔나요? 나갔나요? 나갔다랍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톡 켰어. 그 중에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범죄자냐?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지금 장난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한테? 예? 갑자기 왜 출국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난 증인이다. 이러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이거나 이게 지금 뭐 리플레이 증후군이라고 어제 예? 우리 만동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리플레이 증후군이 윤주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리플레이 증후군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본인의 세계를 그 세계가 맞다라고 주장해오는 그래서 그 허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본인이 믿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리플레이 증후군이 뭐가 다를 게 있어. 문제입니다. 이름부터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뜻이. 그러게 말이죠. 오늘 보도 내용은 참 정말 황당하고 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어떤 이제 그 다음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잊어먹나? 기억을 못하는 거나. 아니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플리 증후군 그거 맞는 것 같아. 본인이 어떤 상상을 한 걸 갖다 맞다라고 본인이 계속 우겨오고 그걸 더 자꾸 생각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 말이 맞아. 해왔던 분이 갑자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빅딜이 맞다고 지금 얘기를 그리고 또 망각증상이 들어오고. 황당합니다. 저는 그 유재준님이 제기했던 그 천재설 왜 조금 무게감이 더 실리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 2%의 천재설 농담도 진짜 한 건데 천재설이 뭔가요?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 트럼프하고 짜고 북한 편 들은 척하면서 김정은이 뒤통수 까는 무릎 꿇게 만드는 그거를 바보짓 하면서 띠디디디디 나는 몰라 한 번 더 비핵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일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볼 때 그런 것들은 다
요걸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에 천재설이. 이거는 아니, 마치 그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네. 무기 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김정은 입장에서 아니 엉뚱해. 자기 편인 들어줄 것 같이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무기 사고 무기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배치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쁜 놈 이거보다도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나 오늘 또 기분 안 좋은 게요. 추경 예산을 올해 들어서 지금 3번째인가요? 그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추경 예산을 또 7조 몇잖아? 그래서 뭐 이거 일자리 창출하고요. 미세먼지 쓰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만수로냐고. 윤지호처럼 있잖아. 한 건 하고 이렇게 좀 해던가. 얼마나 실리적이에요, 윤지호. 한 건 딱 해갖고 좀 떴어, 캐나다로. 아니 진짜 아니 좀 뭐 좀 얻어와야지. 동의가 실리를 위해서. 윤지호는 자기가 다 얻어갑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렇죠, 바보처럼 잘 풀어서 갔으면 완전 범죄가 됐을 텐데. 그렇죠. 지금 매듭을 안 풀고 왔어요.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민 작가의 제보가 없었으면 이거 그냥 전 국민들이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김수민 작가의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고 그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전 국민이 농락당한 거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캐나다에 가면요, 본인이 오지 않는 이상 소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소환하기가. 왜냐면 지금 범죄 사실이 된 게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관계로 범죄자 인도주의 이런 건 있잖아요. 네, 협약이 그렇죠. 돼 있는데 혀미가 있는 분은 소환을 할 수는 없다. 강제 소환을. 강제 소환은 이런 게 본인이 안 오면은 끝이에요. 이제 조사도 못 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뭐 그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이런 좀 형으로 치면 좀 가벼운 형이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그러니까 지금 받았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죄의 사안으로 볼 게 아니고 내용으로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만약에 이런 그 의혹이 많은 내용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지금 부분에 그 윤지호 씨가 말한 내용의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명확하게 윤지호 씨도 밝히고 떳떳하다면 밝히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가는 거는 절대 모양이 아니에요. 뭐 물론 윤지호 씨는 어제 고소했는데 오늘 갔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 어머니가 뭐 아프다, 나 엄마한테 돌봐야 된다. 그래서 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갔는데 이건 본인이 봐도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벌써 이런 얘기를 묻잖아요.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 말하는 것들이 거짓말이었거나 사기였다면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건 맞죠. 네. 맞지만 뭐 장난하냐? 지금 뭐하냐? 갑자기 나를 갖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뭐 YTN부터 뭐 연합뉴스 뭐 어디? MBN 뭐 전부 다 내가 뭐 지켜볼 거다. 기억하고 있어라. 조선일보도 그러니. 그래서 뭐 별의 얘기 다 하고 가셨어요. 뭐 나 고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겠다. 제 대가를. 뭐 이상한 말들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갔다가 오겠다는 기약이 없어요. 이따 갔어. 언제 올 거야. 자, 이 얘기하고 뭐 틀린 얘기 하시는 얘기 아니라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윤지호 씨가 이렇게까지 막 소위 말해서 이게 진짜 그 김수민 작가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겁도 없이 막 사기를 쳤다면 이렇게 만든 자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갔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그렇죠. 사회단체들, 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공소시효도 끝나는 마당에 이거 명운을 걸고 재수사해라 이렇게 밝히면서 그냥 경찰들이 그 처음에 이제 청원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청원에 올려가지고 이 뭐 30만인가 엄청난 사람들이 또 그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전제하에서 이 그냥 농락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정작 말을 한 이렇게 사람이 이게 사실이 맞다라면은 그걸 지지했던 정치인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뭐 어떻게 할 거야? 좆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또 누구야? 정우성 씨 괜히 말이야. 응? 지금 또 피해 많이 볼 거예요. 그렇지 걱정됩니다. 욕 많이 얻어먹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 얘기는 아마 또 굉장히 깊은 우리가 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장재현 씨 유서 때부터의 지금 현재 박훈 변호사 그분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런 정황에 대한 걸 저희가 사실 입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니고 그거에 대해 따로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윤주호 씨가 유서를 봤다고 하는데 유서를 못 본 게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서 내용이 윤주호 씨가 봤다고 하는 그 유서의 내용과 실제로 어떤 이제 기자분이 봤어요. 유서를 마지막으로 본 기자분의 그 증언에 따르면 진술에 따르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용이 없대요. 명단 내용이 일체 없었대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한번 시간이 될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또 내용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김정은 씨한테는 같은 좌우지간 그냥 때려 죽일 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됐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이제 그 생방송을 못하는 관계로 지금 모두가기 연구소가 지금 실시간 방송이 제재가 돼 있는 관계로 그렇죠. 녹화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을 지금 준비가 되는 대로 될 때까지는 조금 녹화 방송으로 가고요. 최초 공개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참여해 주시고 저희도 참여해서 댓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채널, 그 실시간 생방송 전용 채널을 만드는 대로 다시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그때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보시는 시간대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실시간으로 바로 최초 공개를 올려주시죠. 네네. 저녁에 오늘 바로 올릴 거니까 바로 올리세요. 바로 올려놓으시고 보시고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2부 또 있죠. 정치 시사는 조 선배님이 또 바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딱 바로 실시간 바로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둘이 이렇게 대 안 하면서 하려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생동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좀 참으시고 저희도 벽보고 얘기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채팅창을 안 보면서 하니까 영 이상해. 그러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함께 해야 생방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틀만 좀. 그래도 여기 채팅하세요. 저희 채팅 볼 겁니다. 같이 채팅을 해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